생명을 품고 있구나.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린 적이 배가 묵직해지니까 땀이 그렇게 많이 났었고 처음으로 좀 피가 계속 쏠리는 느낌이 무서운 하루 보내셨어요. 그리고 17주차 때 편두통이 있었고 태동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근데 태동이 사람마다 다른데 빠르면 18주차부터 태동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7에서 18주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서 태동을 느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꾸물꾸물 약간 소화가 안 돼서 꾸물꾸물거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태동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태동이구나 싶긴 하겠지만 그때는 처음 느낀 태동이었어요. 근데 안에서 발로 차는 느낌의 태동을 느껴서 그때 좀 신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태동을 느끼기 전에는 내가 지금 임신한 상태인 걸 가끔 까먹거든요. 근데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는 아, 내가 지금 뱃속에 생명을 품고 있구나. 이게 잘 느껴진단 말이에요. 태동을 느끼면. 그래서 17주차 때부터 태동을 느꼈고 21주차 때부터는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쥐가 나는 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혈액순환이 왜 안 되냐면 우리 산모들에 있는 산소는 이제 뱃속의 아이에게 공급이 되는 건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내 산소를 이제 뱃속의 아이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잘 안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배가 묵직해지니까 장시간 앉으면 엉덩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딱딱한 의자 말고 푹신한 소파나 아니면 의자에 앉더라도 방석을 깔아주고 앉았었어요. 그리고 속이 울렁거렸는데 이때는 약간 입덧처럼 울렁거렸었거든요. 울렁거리기도 하고 역류를 가끔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어지러움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23주차 때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하체에서만 땀이 그렇게 많이 났었거든요. 더워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2번 있거든요. 초기 때 14주차 때는 태아보험도 알아봐야 되지, 신혼여행도 알아봐야 되지, 결혼 준비도 해야 되지, 뭐 일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오만 스트레스를 다 받았거든요. 임신 초기에는. 29주차 중기에는 눈물이 3일 동안 났었어요. 처음에 집에서 약간 눈물 주르르 흘리고 우울하네 이런 거였는데 이틀째 되는 날에는 이게 계속 우울한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우울함을 떨쳐내려고 카페에 갔다가 힐링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음악 듣고 뭐 책 읽거나 뭐 이러고 아니면 날이 좀 풀리기도 했었고 해가지고 가벼운 산책하면서 사람 구경도 하고 풍경들도 보고 하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었는데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데 그때도 남편이 출장가 있어서 혼자 밥을 먹는데 예능을 보면서 먹었는데 분명히 웃겨야 되는 상황인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초기 때는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린 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중기 때는 그냥 소리 내면서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울면 막 소리 내서 울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울었거든요. 예능 틀어놓고 밥을 먹는데 하면서 소리 내면서 울고 근데 그게 그때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내가 왜 울지? 이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이거 혹시 산전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찾아보니까 그 증상이 임신 기간에는 호르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일차 때까지는 눈물이 계속 났었고 그 이후로는 괜찮아졌어요. 다행히도. 지금 그때 이후로는 운 적이 없거든요. 진짜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그리고 후기 들어서면서 33주차 때 더 누웠을 때 정말 불편했던 게 뭐냐면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갈 때 보면 눕잖아요. 근데 얼굴에 이제 피가 다 쏠리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려고 누웠는데 보통 훅이 되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왼쪽으로 누우면 갈비뼈가 아프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쥐가 나고 그리고 정자세로 누우면 숨을 못 쉬겠고 어떻게 해도 다 불편한데 제일 불편한 게 옆으로 누웠을 때 얼굴에 피가 계속 쏠리는 느낌이어서 근데 이게 잠깐 그러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냐면 머리에 피가 너무 쏠려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빨개지면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진료받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후기에 뭐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랬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거일 수도 있어서 그때는 이제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증상이 지금 또 살짝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때처럼 막 심한 건 아니고 산부인과 가서 진료를 볼 때 원장님이 이제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요즘도 혹시 피 쏠리는 게 있냐, 증상이 있냐 하면 아 근데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검사 그렇게 말하면 출산하고 나서 그런 증상이 계속 되면 한 병원 가서 그 뇌 검사를 해봐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출산하고 나서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4주차 때부터 거의 낮잠을 많이 자거든요. 근데 낮잠이 임신 초기 때는 이제 초기라서 계속 잠이 오는 거였고 후기에는 몸도 무겁지 집에만 있지 활동적이지 않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워 있으려고 하고 제가 이제 갑상선 약을 먹거든요. 왜냐면 임신하고 나서 이게 수치가 좀 안 좋아서 임신 초기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갑상선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을 해놓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고 다시 자던지 뭐 1시간 공복 채우고 밥을 먹던지 하는데 그리고 또 임신을 하면 중간에 새벽에 깬단 말이에요. 왜 깨냐면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깨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4시, 5시에 눈이 떠지거든요. 그때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잠들고 또 6시나 7시에 일어나서 또 약을 복용하고 약을 먹고 나면 또 화장실 가고 그러면서 이제 확 깬단 말이에요. 잠에서 깨니까 실질적으로 자는 시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늦게 잠들어요. 제가 2시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잠들기 때문에 이제 패턴이 완전 바뀐 거죠. 원래는 아침형 인간이었는데 임신하면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이 피곤한 상태에서 막달이 되어서 몸도 무겁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니까 계속 낮잠을 자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치골통이랑 골반의 통증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치골통이 뭐냐면 산모도 그렇지만 아기도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출산 전에는 이제 아기가 점점 내려오거든요. 생식기 쪽으로 얼굴이 계속 내려가는데 출산할 때쯤 보면 아기 얼굴 둘레가 11cm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11cm짜리 얼굴이 점점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골반이 벌어지고 치골 쪽에 이제 뼈도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통증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치골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치골통은 후기 때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지금 또 있긴 있거든요. 치골통이 있는데 참을만 해요. 이제는 고통이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참을만 하고 지금 제가 출산 예정일이 17일 남았고 37주 차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있었던 증상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분들은 되셨겠지만 제가 영상을 이제 기록용으로 촬영하는 것도 있고 제가 겪었던 증상이 다른 분들에게는 나는 이런 증상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었던가? 참고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나는 이제 초기인데 중기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 후기에는 어떤 증상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시청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편하게 이제 면대면으로 대화하듯이 영상을 촬영해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얼굴 처음으로 이제 노출시키고 촬영하는 거라서 저도 약간 어색하긴 하거든요.
편하게 말하듯이 하는 게 그래도 영상이 덜 지루하지 않을까 싶어서 촬영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육아하면서도 행복할 거겠지만 저는 임신 기간 중이 제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뱃속에 생명체가 있고 이 아기와 나는 이제 한 몸으로 하루하루를 같이 살아나가는 과정이고, 태동은 뱃속에 있을 때 외에는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태동을 느끼는 게 이런 시간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태담도 하고, 저는 태담을 진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담아 잘 잤어? 굿모닝, 좋은 아침이야, 오늘 하루도 엄마랑 열심히 즐거운 하루 보내자 하면서 하고, 또 아빠한테도 아빠 잘 다녀오세요 하고, 또 잠자기 전에도 오늘 고생했어 또담아 하면서 아빠랑 인사 나누고, 엄마도 잘 테니까 너도 일찍 자 이러면서 태담도 많이 하고 하는데, 태담이 어색하신 산모분들이 은근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임신 기간 중에 아기랑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많이 대화 나누시고, 임신 기간 중에는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 받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도록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건 임산부들의 특권이잖아요.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남편한테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하자. 애기 키우다 보면 뭐 하고 싶은 것도 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여기 가보자, 뭐 이거 해보자, 이거 먹자, 임신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뱃속의 아기와 함께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관련된 영상을 조금씩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